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장세가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점진적인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건 오산입니다. 최근 장세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어느 각도로 시세를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5월 중순 이전과 이후로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있죠. 5월 13일 이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김석철 전문가는 최근에 명인들이 복귀해서 자꾸 5월 13일 얘기를 하는데 5월 13일부터 시세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13일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과 흐름을 쫓아갔던 분들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요.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되게 재미없는 장세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랠리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카카오. 그죠? 오늘 카카오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명인들의 복귀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잠깐 조정을 보였지만 LG 이노텍 잘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현대위아 잘 가고 있죠. 오늘 현대위아는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제가 보는 게에서는 이 흐름은 지금 이제 6월 달 말로 치닫고 있는데 7월 달, 8월 달 초순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각에서는 현재 장세 흐름에 대해서 조정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 상황은 아무리 살펴봐도 시장이 빠질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조정 들어올 때마다 겁먹지 말고 저가 배팅을 하자.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한번 흔들렸죠. 흔들렸을 때 사실은 카카오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현대위아라든지 사신 분들 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 그리고 시세 변화 흐름에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시장 흐름을 자세하게 복기를 해드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새로운 핵심들의 랠리,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의 흐름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흐름을 귀 쫑긋 세우시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만 가지고 한 달 정도 투자를 하셔도요 수익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단 최근 시장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요인이 결국은 뭡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겠죠. 완화 국면에서 긴축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왜? 지금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놔두면은 적절한 시기에 이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령 라면 하나에 10,000원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느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전체 자산이 투입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은 주식시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 변동성을 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은 그 유동성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을 시장은 점점 이겨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초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이면서 이제 서서히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진입되는 게 아니냐. 그 부담감 때문에 1월 달에는 이 테이퍼링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죠? 그 얘기는 시장은 그 부분에 막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불안감이.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까지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이어진 상황을 놓고 보면은 계속 인플레에 대한 얘기, 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말입니다. 잠깐 흔들지만은 결국은 트렌드는 깨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트렌드는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은
주식시장이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는데 어디서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월 달까지 말입니다. 테이퍼링 얘기만 나오면 즉각적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뭐냐? 기술주 성장주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그랬고요. 왜 그러느냐? 1월 달까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빠졌냐면 1월 이전 유동성의 혜택을 성장주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주가 상승의 흐름에 따라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축소가 되면은 버블이 생겼던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버블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관점 때문에 1월 달까지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주 기술주들이 테이퍼링 얘기만 나오면은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 속에서 변화된 요인이 두 가지가 하나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견뎌주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은 기술주 성장주들이 빠지는데 최근에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실전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으로 공부할 때는요,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진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들이 빠진다라는 게 전통적인 어떤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코스에서 FOMC의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이제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결국은 보세요. 흔들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나스닥이 다우보다 상승 탄력이 더 강하죠.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도 성장주들의 흐름이 월요일 흔들었다가 오히려 화수 코스에서 성장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프레임을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주변에서 듣고 있는 조기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희석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 테이퍼링에 따른 어떤 시세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결국은 연초에 나타났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 그게 실전 투자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뭡니까?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코스에서 주말에 이제 마감한 뉴욕 증시 소식 듣고 빠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흐름이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올리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중심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장주 기술주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이 시세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시세들은 결국 뭐냐? 폭넓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수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장주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시세 프레임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만 여러분께서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다.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지금 시장의 큰 밑그림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큰 밑그림은 뭡니까? 결국은 유동성 프레임.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동성 프레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시장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 장세의 프레임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좀 쉬고 있던 애들 그냥 갖다가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돈으로. 그게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큰 그림에서는 유동성 프레임에서 이제 이 제한적인 순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가령 대형 IT에서도 여러분들 가는 애들만 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아직 2군주, 3군주 쪽으로 완전히 확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유동성 프레임에서 이제 실적 프레임으로 바뀌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전에 유동성 프레임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주도했다라면요,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가 연출됐다라면요, 가령 IT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요. 1등주가 가면은 너 갔어? 그럼 얘 사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기본적인 시장의 프레임이 그냥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유동성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는 유동성 프레임에서 전체적으로 압축된 실적 프레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세 흐름도 선별적으로 지금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확산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초동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IT주도 최근에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노텍이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데 재밌는 현상이 그거예요. 현대위아는 가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이제 뭐 물적 부담 때문에 그 좀 쉬고 있지만은 만도라든지 글로비스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은 현대위아는 가는데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도 상대적으로 덜 가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유동성 프레임에서 실적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가운데서 초기 흐름에서는 선발주, 선도주 쪽으로 지금 시세가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그 컨셉을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가령 그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이제 비로소 뭐 네이버가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선발주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2등주, 3등주도 분명히 움직여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이전에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같이 막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쉽사리 그냥 2등주, 3등주로 일찍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1등주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네.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섹터별 움직임에서는 이제 순환 섹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뭐 5월 13일 얘기를 하니까 5월 13일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그러니까 5월 13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5월 13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5월 13일을 기준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이 5월 13일이었죠. 요 날.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에요. 옵션 만기일 이전에 주가가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그 전에 주가들이 엄청나게 막 빠졌었어요. IT 섹터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도. 근데 그날 저점을 찍고 뭡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까지 빠졌었죠. 그날. 대형 IT들이 엄청나게 빠졌대. 이날 저점을 찍고서 터닝을 했는데 이때부터 레이스가 전개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떤 레이스가 전개됐냐면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신주도주의 순환 랠리라는 것이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현대위아, LG이노텍, 카카오가 되는데 이 현대위아 이번에 말입니다. 자동차주가 이제 우리가 명인들의 복귀해서 5월달 거 한번 여러분께서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다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했던 것이 현대위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섹터였어요. 완성차도 아니에요. 부품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뭐예요? 이 이노텍 이날 저점 찍은 날이 뭐냐면 5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도 저점 찍은 날이 이날 보시면은요. 5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월 13일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동안에 소외받았고 막판 과매도가 나타났던 성장주 기술주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흐름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뭐냐면은 최근의 시장의 프레임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라 해서 여행이라든지 항공회사들 뭐 호텔 이런 것들도 올라갔었지만은 걔네들은 이미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얘네들의 경우는 뭐예요? 5월달 13일 이후부터 계속 지금 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순환 섹터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 근데 반대로 얘네들 이전에 뭐가 올라갔었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이 이전에는요,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동국제강 이런 것들이에요. 동국제강이라든지, 그죠?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얘네들의 경우는 보세요. 동국제강의 경우는 고점을 찍은 날이 보세요. 이날 고점이죠. 이날이 5월 12일이에요. 그죠? 얘는 이때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정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날이 되는 거고 현대미포조선 보세요.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5월 11일 날 이때 최고점 찍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은 자, 이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철강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뭐 H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HMM 같은 경우도 이날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찍기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HMM 조금 나중에 찍었지만 먼저 선고점 찍을 때가 이날이란 말이에요. 이날이 지금 5월 13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시세를 주도했던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이 막 레포트도 좋은 레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이때도까지도 더 좋은 레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가격은 못 올라가고 반면에 성장주 기술주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쟤네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저기 뭡니까 계속 강조드렸던 현대 위아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어디 갔어요? 현대 위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은요. 이때가 이제 5월 13일 이제 이때 기준 가격이 7만 원대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11만 원, 4만 원 올라왔어요. 저는 아직까지 더 간다고 보는데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변화의 흐름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도 오늘 뭐 제약주가 올라갔으니까 제약주가 저기 하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그 순환 섹터의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어떤 단기 랠리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그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IT, 그죠?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사실은 제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발생됐다 그리고 재확산세가 약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제약주를 바라보는 관점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제약주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업종별 비교 차트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업종, 그러니까 가장 지금 많이 빠졌거나 가장 바닥에서 기는 업종이 뭐냐? 이거예요. 이 업종이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코스닥의 제약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세는 주도하는 섹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충분히 쉬었다고 완전히 바닥을 확인해 줬던 그러니까 시젠이라든지 뭐 오늘 올라갔던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보면은요 기술적인 저점을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시세가 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 아직까지 본진은 5월 13일 이후 성장주,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방송을 계속 저희 이제 뭡니까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얘기하는 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명인들의 복귀도 뭐 저도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4월달, 5월달 이후부터는 계속 여러분들 현대위아는 사실 김덕재 전문가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깃발 들고서 이 종목은 바닥을 찍은 거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기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국면 속에서 사실 쉬었어요. 한번 조정 줬다가 지금 또 다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죠. 현대위아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 이게 왜 갈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은 완성차들은 안 가. 그죠? 그리고 글로비스,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가 이제 이 이등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비스 이런 것들 잘 안 가. 근데 얘만 지금 나오는 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성장주, 기술주, 실적 관련주들이 어떤 초동기 국면이기 때문에 먼저 선발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2등주, 3등주로 이어지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제약주가 화려하게 나타난 상황이지만은 화려한 흐름 이면에 잔잔히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은 이 성장주 섹터다. 보시면은 카카오, 그죠? 지금 50선을 따라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계속 랠리가 전개되고 있죠. 이게 중심주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LG 이노텍이 살짝 눌림목을 줬어요. 이게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LG 이노텍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LG 그룹 관련주 쪽에서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실적이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 사실 올라가봤자 지금 얼마 안 올라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LG 이노텍도 여전히 중심주 랠리는 유효하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막 좀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가 이제 20만 원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때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저가 매수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이 중심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이 1등주들 쪽에서 이제 살짝 이제 그 다음 종목 쪽으로 지금은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령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의 랠리가 독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 연출되기 시작하고 있냐면은 카카오 랠리 이후에 네이버가 이제 가세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세한다는 얘기는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동안에 카카오는 엄청난 랠리를 펼쳤었는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가 이제 한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놓고 보냐면은 선발 1등주 쪽에서 2등주 군 쪽으로 사설서설 이제 확산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은 오늘 그런 측면 속에서 보면은 뭡니까? 이쪽에서 언택트 쪽에서는 카카오에서 네이버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위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2등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현대 글로비스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현대 글로비스 보세요.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 흐름이 앞에서 현대 위아가 끌어주시고.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만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번에 이 물적 분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쉬는 거지만은 얘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전히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 조금 이제 지금 선발주들이 너무 먼저 움직이니까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에서는 LG 이노텍의 랠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넘겨왔거든요. 2등주는 뭐냐? 삼성 SDI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그죠? 이제 슬슬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잠깐 눌림목을 보여줬던 LG전자.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결국 2등주, 3등주로 분류되는데 얘네들도 결국은 시차가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번호표는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등주, 3등주군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디프리 파동이다. 이제 조심하자. 이제 고점에서 때려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 흐름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가령 보시면은 최근에 항공주 쪽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애가 누구냐면은 T항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난 우리가 6월달 국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랠리를 펼치는데 매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 국면 속에서는 뭡니까? 이거 디프리 파동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 시대가 꺾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뭐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됐다. 이것 때문에라기보다는 이런 시대들은 단명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단기 어떤 수급에 의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T항공, 하나투어, 호텔신라, 강원랜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통신주 3인방의 경우에도 지금은 디프리 파동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끝났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가령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 이제 33세까지 왔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은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시세의 어떤 그런 탄력적인 랠리는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다. 텔레콤, KT,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요 항상 맨 먼저 움직이는 거는 진단 키트입니다. 무조건. 근데 얘네들이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원캉 많이 빠진 거예요. 보시면 이게 CGN인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랠리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쉬었다가 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오늘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액세스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리바운드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단기 랠리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경우에도 중장기 대응을 하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철저히 제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선발 IT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소부장들도 움직입니다. 근데 소부장에서도 지금은 아직까지 선발주 개념의 종목들만 움직인다는 점, 아직까지 후발주 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선발 쪽에서는 뭡니까? 2차 전지가 지금은 가장 유명하죠.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PNT, LNF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오늘 뭐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스인가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의 경우에도
이제 대형 IT 섹터들이 좀 이렇게 시세를 힘을 주기 시작하면 얘네들의 경우도 그 다음에 옵니다. 그 흐름은 지금은 좀 기다리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최근에 저는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힘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현대위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그죠? 그 다음에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것들 중심으로 하는 대형 IT 섹터,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들 여기에 이제 중심 흐름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게 약간 더딜 것 같죠. 대형주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종목들의 후발주 랠리가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위아를 잇는 현대글로비스의 흐름, LG이노텍을 잇는 삼성 SDI 흐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카카오를 잇는 네이버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2등주, 3등주 쪽으로 약간 내려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먼저 선침해서 관점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확산을 지금 대비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대신에 그 섹터는 압축해서 보는 섹터.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이 시장의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주, 기술주 쪽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약바이오,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조금 더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집중하시고 IT 소부장 쪽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오늘 드린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